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우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소식, 어쩌면 우주의 운명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를 엄청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스터리한 존재,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단서들이 포착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그려왔던 우주의 모습은 물론이고 수십억 년 후 우리 우주의 미래까지 완전히 새롭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우주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사건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대부분 우주가 빅뱅 이후 팽창하고 있지만 그 팽창의 속도는 우주 안의 모든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점차 느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공을 하늘로 던지면 올라가다가 점점 느려져 결국 떨어지는 것처럼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측이었죠. 그런데 1998년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이 아주 멀리 떨어진 초신성, 그러니까 거대한 별이 폭발하는 현상을 관측하다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만한 발견을 합니다.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견은 당시 우주론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노벨 물리학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미지의 힘, 혹은 에너지에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 물질과 마찬가지로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를 통해 존재를 짐작하는 거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설명은 진공 상태의 공간, 즉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자체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우주상수 개념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정적인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우주 팽창이 발견되자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며 철회했던 것인데요. 이게 암흑 에너지의 발견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셈입니다. 이 우주 상수를 포함한 모델을 람다 CDM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람다가 바로 우주 상수를 의미해요. 이 모델은 우주의 거대 구조, 배경 복사, 팽창 역사 등 수많은 관측 결과들을 꽤나 성공적으로 설명해 왔고, 그래서 한동안 우주론은 이 람다 CDM 모델 아래서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끊임없는 의심과 검증을 통해 발전해 왔잖아요. 이 암흑 에너지가 정말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처럼 영원불변한 존재일까? 혹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작된 거대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가 바로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 줄여서 DESI, Dark Energy Spectroscopic Instrument입니다. DESI는 미국 애리조나주 키픽 국립천문대의 4m 망원경에 설치된 장비로 로봇팔 5,000개가 동시에 수천 개의 은하와 퀘이사의 빛을 아주 정밀하게 분광 분석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수백만 개의 은하의 스펙트럼을 통해 각 은하까지의 거리와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우주가 얼마나 팽창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데스가 사용하는 핵심 도구 중 하나는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빅뱅 직후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빛이 함께 플라스마 상태로 출렁이며 만들어낸 거대한 소리 파동의 흔적이에요. 우주가 식으면서 이 파동이 특정 크기에서 얼어붙었는데 이 크기가 마치 우주에 새겨진 표준자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이 표준자의 눈금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BAO 패턴의 크기를 측정하면 과거 특정 시점의 우주 크기와 팽창률을 역추적할 수 있는 거죠. 테스는 이 BAO 패턴을 서로 다른 시대의 은하 분포에서 찾아내 우주 팽창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한 밝기로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라형 초신성을 표준 촛불로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데이터와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최근 디즈의 3년간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처럼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힘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결과가 우연일 확률은 매우 낮지만 물리학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공인받기 위한 기준인 오시그마에는 아직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전 세계 천문학계는 엄청난 흥분과 함께 신중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확증된다면 암흑 에너지는 단순한 진공 에너지가 아니라 퀸테센스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장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암흑 에너지가 정말 변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우주론 교과서의 한두 페이지를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진화, 그리고 수백억 년, 수천억 년 후에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가 지금처럼 계속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면 결국 모든 은하와 별, 심지어 원자까지도 서로 멀어져 찢어지는 빅립이라는 암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암흑 에너지의 힘이 약해져서 중력이 다시 우세해진다면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붕괴하는 빅크런치로 회귀할 수도 있죠.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데즈의 초기 결과를 확증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테스 자체도 남은 관측 기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 통계적 확실성을 높일 예정이고요. 이와는 별개로 이미 활동 중이거나 곧 가동될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암흑에너지 서베이는 DESI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넓은 하늘 영역을 관측하며 후기 우주의 팽창과 거대 구조 형성을 연구해왔고 이미 중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주도하는 유클리드 위성은 이미 우주로 발사되어 수십억 개 은하의 정밀한 모양과 분포, 그리고 약한 중력 렌즈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약한 중력 렌즈 효과란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질량 분포가 배경 은하의 빛을 미세하게 휘게 만들어 모양을 왜곡시키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칠레 안데스 산맥에 건설 중인 베라시 루빈 천문대의 시공간 연속 탐사일 겁니다. LSST는 8.4m 거대 망원경과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남반구 하늘 전체를 10년 동안 반복해서 매우 깊이 있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 개가 넘는 일 A형 초신성을 발견하고 중력 렌즈 현상을 보이는 퀘이사도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찾아낼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중력 렌즈로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는 퀘이사의 각 상이 시간차를 두고 밝기가 변하는 것을 측정하면 초신성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방법으로 우주의 팽창률과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 교차 검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정밀 우주론이라는 새로운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밀도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우주가 어떤 시작 조건에서 출발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답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의 다음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는 것과 같아요. 어떤 놀랍고도 심오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